공인중개사 법령상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요거 다음 화면 보고 조금 얘기 드리고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행정형벌, 개공등, 무등록자, 일반인, 그 다음에 3년 3천 하고 1년 1천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등록에 관한 거, 등록 안 하거나 거짓 부정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검지행위에서 3년 3천 있었죠? 정서라든지 직접 쌍방거래, 그 다음에 등기 안 하고 전매하는 거, 거짓, 거래 완료하는 거, 단체, 그 다음에 누구든지 특정 개공한테 뭐 요구하는 거, 강요하는 거, 특정 가격으로 하는 거, 표시 광고 강요 요구하는 거, 이런 내용들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고요. 1년 2천 양도되어 알선한 거,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 업무 하든지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자, 그리고 받은 자, 그 다음에 알선한 자까지 다 처벌이 되고요. 알선한 자가 요게 2023년 요 정도에 개정된다 그럴 거예요. 요거 알고 계시고요. 사칭 명칭,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한 거,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사용한 거,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표시 광고를 한 거, 그 다음에 이중 임시,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소속, 이중 사무소, 뭐 임시 중개시설물 이런 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위에 3년 3천에도 등록이 있자. 등록 안 한 거하고 그 집 부정 등록한 거하고 요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해서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중 등록은 1년 1천이다. 요거는 좀 잘 나옵니다. 정보망,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하든지 다르게 공개하든지 차별 공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비밀 누설하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피해자가 나는 이거 처벌 안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요거 그다음 보조원, 보존 초과 고용하는 거요. 그 다음에 검지 행위에서 1년 1천, 매매업 알면서 의뢰받고 자기 명의 이용하게 한 거, 초과 금품, 거짓 언행이나 판단 거르치기 한 거, 요게 1년 1천. 요거 또 떠올려 보시고요. 검지행위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니까요. 검지행위는 우선 기본적으로 좀 철저하게 외워 놓으시고, 이렇게 나머지 또 적용되는 거. 요거 이제 보기 한 번씩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거, 바로 위에 있죠. 3년 3천.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대요. 이것도 3년 3천이죠.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했다. 이건 이중 등록이죠. 이중 등록. 요거는 이제 1년에 1천이 되겠죠. 여기 밑에 있는 제가 이거 잘 보시라고 하는 이중 등록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한 거. 요거 이제 임시 시설물 여기 있죠. 이것도 1년에 1천. 그 다음 중개대상물에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 공인중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배울 과태료에 나옵니다. 과태료에 500만원 과태료죠. 500만원 과태료. 그래서 이제 벌금 내는 것들은 이거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벌금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조문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8조에 나와 있는 게 3년 3천에 관한 내용,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짧지만 이제 개설 등록하지 않거나 중개업한 거,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33조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 검지행위 중에서도 요거 정서, 그 다음에 직접 쌍방, 전매, 시세,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규정 검지행위에서. 그 다음에 33조 2항은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요 둘 다 이제 검지행위에서 3년 3천에 해당되는 부분, 검지행위에서 3년 3천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49조는 1년 1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 1천에 관한 내용.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끝까지. 요 밑에 여기 10번은 이제 검지행위에서 1년 1천에 해당되는 거. 요거 규정 위반 얘기한 거고요. 2항은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요거 업무상 비밀 누설한 거, 반의사 불법죄에 관한 내용 2항에 이렇게 단서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얘기하면 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쭉 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네, 이것도 다음 화면 보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네, 이거 1년 1천이죠. 자격증을 대여한 거.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한 거 똑같습니다. 등록증 양도한 거 또 똑같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거 요거 잘 나온다고 그랬죠. 이중 등록 요거 1년 2천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1년 2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가 이제 3년 3천이 되는 거죠. 요거는 금지 행위 중에서도 3년 3천 직접 거래.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한 거는 여기. 자,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를 좀 중점적으로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나오죠. 하면은 우선 금지행위에서 많이 나와요. 금지행위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중 등록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금지행위 이런 거 좀 조금 신경 써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금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음 화면에서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네, 기억.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1천이죠. 네, 요 내용이 되는 거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한 거, 이중 사무소로 개설 등록했다 이중 등록, 이게 또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거 1년 1천에서는 잘 나옵니다. 이것도 1년 1천이 되는 거고요.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 대상물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한 거래 정보 업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것도 1년 1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랑 직접 거래. 네, 직접 거래 여기 또 있죠. 하면은 문제 푸시다 보면은 잘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중점적으로 더 자세하게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거 내용 쭉 보시면 자꾸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3년 3천 이렇게 다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가업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 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대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이것도 설명 조금 보고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지금 거짓된 은행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지금 요거는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1년 1천. 지금 여기 화면에 붙여놓은 표가 바로 이제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중에서도 1년 1천을 제가 요것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매매업 등록 안 하고 초과금품 그다음에 거짓 은행 요 경우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동 요겁니다. 지금 거시가 조금 작아서 보시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저번에도 많이 봤으니까요. 이제 금지행위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상대적 등록 취소죠. 이거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 소공이면 자격 정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3천이나 아니면 1년 1천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행위는 1년 1천입니다. 1년 1천. 자, 그래서 보기 보면요. 1번 어뢰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네, 맞죠.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어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금지행위는 등록 취소도 되고 아니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어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어뢰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벌금령을 받는다.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벌금령을 받는다? 아니죠. 이건 틀렸죠.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소공이 징역이나 또는 벌금령 이렇게 받으면요, 갑은 행위로 인해서 벌금령 받습니다. 받는데 그 대신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면해준다. 5번 병은 가볍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있죠. 왜냐하면 여기 문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요. 자, 제50조의 양벌 규정에서 나와 있네요. 소공,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 이런 사람들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나 49조, 지금 48조나 49조가 바로 3년 3천이나 1년 1천 조금 전에 보셨던 조문 있죠. 앞에서 보셨던 조문, 그 내용입니다. 그거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거 외에, 그 행위자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소공이나 아니면 보조원, 뭐 사원,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행위자를 벌하는 거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령을 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벌금령을 내리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도 뭐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 많이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라 보고요. 요 조문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 다음 문제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소속 공인중개사 어리 중개 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뢰, 이게 소공이죠. 소공, 어른 소공. 업무상 행위는 갑의 행위로 본다. 네, 맞죠. 이거는 뭐 자주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갑과 어리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소공도 같이 해야 되죠. 어른 갑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어뢰 중개 행위가 금지 행위에 해당하여 지금 소공이 금지 행위에 해당해요. 어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도 해당 주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아니죠. 징역형이 아닙니다. 벌금, 만약에 다 나온다면 이제 벌금이 나오는 거죠. 징역형은 아니고요. 갑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정서에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보장 내용 설명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5번처럼 이 설명하는 부분 관계정서 교부 이런 거 안 하면은 100만원 과태료입니다. 요거는 뭐 좀 이따 과태료 나올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 과태료 부과 기간이 연결이 틀린 것은 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화면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태료 500만원 해당되는 거, 100만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국장, 500만원은 국장밖에 없어요. 국장은 500만원만.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 이렇게 세 가지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뭐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무조건 국장이 50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뭐 1개월이면 20만원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서 100만원까지 있는데, 근데 법조문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100만원이지만, 100만원 부과를 하지만, 법조문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등록관청, 보조원 미리 고지하지 않은 거, 부당 표시 광고한 거, 성실 정확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시한 거.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 시 설명 빠뜨린 거, 지금 요거 설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무 관련해 가지고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기간 정보 제공하는 거,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요거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시 7일 내에 반납.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관리하죠. 그래서 자격증 취소 반납은 시도지사가 반납 안 하면은 100만 원과 가태료. 사유서 미제출, 뭐 거짓 사유서 이런 거 자격증하고 관련이 있고요. 등록관청 모든 신고입니다. 뭐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뭐 이런 거 뭐 잘못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개시 보증 설명 안 한 거, 명칭 위반한 거, 등록증 반납. 등록증 반납은 등록관청에서 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요거하고 조금 구분져서 알고 계시고요. 표시광고. 요렇게 500만원, 100만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시도지사, 등록관청, 요렇게 보시고요. 국장은 요 딱 세 가지 업체. 보통은 이제 문제에서는 협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협회에서 관련된 것들은, 다 국장이다, 500만원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도지사 500만원은 연수교육, 그리고 100만원은 자격증하고 관련되겠다. 그 다음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가, 요거가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서 좀 읽어 보셔야 돼요. 요 뒤에 있는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제사업은 뭐죠? 이건 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협회에서 공제사업하죠. 운영실적 공시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협회에 관련된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네, 이것도 협회와 관련된 거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연수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자, 요건 관청이 아니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연수교육. 휴업기간 변경 신고, 요거는 이제 등록관청 맞죠. 이거 100만원.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자, 등록관청 맞고요. 요거는 여기 돼 있죠. 여기. 성실 정확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미제시한 거, 요거 500만원. 이렇게입니다.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공제 나오면은 그렇죠. 공제 나오면 협회잖아요. 협회죠. 협회면 500만원. 제일 크네요. 1번. 휴업한 중개회 재개 신고는 여기 오타 났네요. 신고는 100만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00만원. 등록증 개시 또 100만원. 휴업시간 변경 신고 100만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고하는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이런 거 외우실 때 요령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과태료 500만원이나 100만원 이게 아닌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언행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거는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1년 1천 요게 해당되죠. 자, 이거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거는 과태료가 없어요. 금지행위에서 1년 1천 이렇게 형벌을 벌금 받는 거고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이것도 다음 화면에서 보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1번이었죠? 요거 금지행위 1년 1천 요건 휴업 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는 100만원이죠. 100만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요거죠. 성실 정확하게 아는 거, 이건 500만원.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 형태를 명시하지 않았다. 요거는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위반입니다. 요건 100만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이건 500만원. 시도지사 500만원.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잘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국장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협회가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할만한 협회가.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요. 등록관청에서 요 내용 500만원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서 1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도 그냥 모든 신고, 뭐 휴폐업 신고, 이전 신고 어쩌고 저쩌고 다 신고는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게시, 보존 설명, 명칭 위반, 등록증,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벌하고 과태료까지 해서 1편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편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